1억 원을 가지고요, 해당 종목을 동일 비중으로 매수하게 되면 내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예상 분배금 수준이 월 64만 7천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적은 수준은 아닙니다. 나는 그럼 한 100만 원 정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면 뭐 최소 한 1억 5천에서 2억 사이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한 월 100만 원 정도의 고정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고요. 적정선에서의 고정 현금 흐름을 주면서 추가적인 수익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1억 원 정도 매수했었을 경우에 한 5에서 한 6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내가 필요한 자금을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현실적으로 조금 도움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혜은입니다. 오늘은 매달 월급처럼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월배당 ETF 전략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그래서 김범곤 작가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을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범곤의 연금수업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연금 컨설팅 교육 그리고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범곤이라고 합니다. 작가님, 월배당 ETF 하나면 노후 걱정이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왜 월배당 ETF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현재 시점에서 월배당 ETF 투자의 매력과 중요도 한번 쉽게 설명 부탁드려요. 네, 보통 이제 일반적인 ETF 상품들이 있는데 사실 ETF 상품들마다 배당이 지급되긴 합니다. 그 배당을 분배금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분배금을 1년에 한 번 주는 ETF 상품들도 있고 그 다음에 분기마다 지급하는 상품도 있는데 자산운용사에서 그 분배금들을 모아가지고 일단은 매월 지급하는 형태의 상품을 보통 그냥 월배당 ETF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025년 8월 기준으로 현재 상장된 종목이 벌써 126개 종목 정도가 상장돼서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보통 월배당 ETF 활용하는 많은 분들이 있기는 한데 사실 이렇게 현재 상황에 따라 조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유형으로는 직장인을 한번 볼 수 있는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의 가장 큰 약간 좀 이렇게 파이어족 이런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가장 원하는 건 사실 일하지 않아도 돈이 나오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또 월배당 ETF가 그런 니즈를 충족시켜 주는데도 활용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배당을 많이 받는 형태의 이제 ETF들도 있어요. 커버드 콜 기능이 포함되어져 있는 이런 ETF들은 요새 적게는 6%, 많게는 15%, 20% 이상의 적지 않은 분배금을 지급하는 이렇게 ETF 상품들도 있습니다. 물론 분배금이 많이 지급되는 만큼의 주가 이익은 포기하는 대가는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고배당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월배당 ETF를 보통 활용하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퇴직하신 분들의 가장 큰 목적은 사실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건데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사실 매월 일정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S&P 500 나스닥 추종하는 ETF를 내가 투자하면서 계속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게 내가 쓸 만큼의 생활비다라고 가정했을 때 매월 매도해서 사실 일정적인 현금으로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월배당 ETF들을 적절히 잘 활용하게 되면 사실상 퇴직하신 분들에 있어서 노후소득은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 많은 니즈들을 좀 충당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종류들은 사실 많지만 사실 많은 배당을 받으려면 결국 필요한 건 뭘까요? 많은 돈? 네, 돈이 많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자금들을 잘 모아가지고요. 그리고 내가 안정적인 혹은 고정적인 배당 수입을 창출할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이때 월배당 ETF들을 적절히 잘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노후 수단도 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목적의 고정 현금흐름 창출하는 방안에서도 활용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수많은 월배당 ETF 중에서 작가님이 현재 1순위로 꼽는 ETF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또 하나만 이제 꼽아드리자라고 하면 또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매수하셔서 네. 일단 좀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월배당 ETF에 다양한 기초 자산들이 있습니다. 여기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기초 자산들이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 기초 자산은 현금성 자산이 있어요. 현금성 자산은 말 그대로 현금성 그러니까 원금 소실 가능성이 없는데도 매월 배당 주는 이러한 ETF 상품들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국내 주식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일단 SCHD라고 해서 슈드라고 불리우는 일단 미국에서는 많이 매수하고 있는 상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들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드라고 하는 거는 그냥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배당을 늘려주는 보통 얘를 배당 성장이라 그러는데 배당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을 100개를 모아서 하나의 지수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상품
상품인데 이름이 좀 한국형으로 바뀐 거는 미국에서는 분기 배당인데 우리나라는 또 월 배당해 준다고 해서 네. 뭐 한국형 슈드 이런 이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리츠 뭐 부동산 투자 회사에 투자돼서 우리한테 일정 부분의 분배금 배당을 지급해 주는 이러한 기초 자산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 주식 그리고 인컴이라고 해서 자산 배분 주식과 채권이 혼합되어져 있는 형태에서 대략적으로 또 적지 않은 분배금 주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국내 채권, 미국 채권, 그리고 고배당 주는 뭐 커버드콜 종목들도 금, 뭐 슈드 혼합, 국내 주식, 미국 채권 이렇게 해서 기초 자산이 좀 다양한데, 자, 그러면 ETF의 종류를 제가 쭉 나열해 갖고 왔는데 나열해 갖고 온 기준점은 각 기초 자산별로 시가총액이 높은, 예를 들어서 그냥 가장 많은 사람들이 현재 매수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그 ETF 종목을 쭉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종목을 내가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른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매수하는 건 사실 이유는 있거든요. 네. 그런 이유들을 한번 시가총액이 높은 게 왜 높았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적정선에서 한번 이 시가총액 기준의 ETF들을 선택해서 한번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걸 권장드리고요. 자, 이렇게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섞었을 때 연간 몇 % 정도 분배금 줄 것 같으세요?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 굉장히 동일 비중으로 했을 때. 네? 동일한 동일한 비중요? 네.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한번 찍어본다면, 어... 아니면 몇 % 정도 주면 하실래요? 좀 어렵죠. 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주냐면 이거를 동일 비중으로 이제 혼합했었을 때 연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은 아니고 목표 분배율은 약 한 7. 몇 % 정도 돼요. 그래서 한 중간 정도 내가 만약에 월배당 ETF로 연간 목표 분배율 기준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고 한다면 한 6에서 7% 정도는 욕심은 내볼만 하고요. 그중에서 각 기초자산별로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로 혼합했었을 때, 그리고 동일한 비중으로 가져갔을 때 대략적으로 약 한 7% 정도의 연간 목표 분배율을 한번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한번 쭉 살펴보시면서 뭐 이렇게 내가 투자하지 않은 이러한 기초자산들만 여러분들 제외하시고 한번 시가총액이 높은 그런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종목을 선택하는 것보다 중간 이상의 분배율과 중간 이상의 가격 변동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을 좀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인기 있는 거 하나만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시가총액으로 1위 하고 있는 네. 종목은 현재 미국 채권이 1위 중입니다. 아. 이게 인기가 많다라기보다는 과거에 이제 금리 인하에 따른 기대감 때문에 거꾸로 표현하면 많은 분들이 채권에 물려 있구나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는 좀 있거든요. 아직 네. 미국 금리가 좀 떨어지질 않아서 네. 이 미국 채권이 지금 제일 많습니다. 아마 한 2조 원 넘게 현재 매수가 네. 되어져 있는 상태들이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제 뭐 현금성 자산도 일단 1조 원 이상이 시가총액이고요. 국내 주식 플러스 고배당주, 최근에 국내 고배당주가 이제 핫했다가 그쵸. 정부가 세법 개정안 발표로 인해서 약간 좀 이렇게 뭐 쑥대밭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약간의 조금 이 충격이 좀 왔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 단위는 다 넘어가는, 슈드도 조 단위가 넘어가는, 그래서 적지 않은 이런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가총액 1위는 일단 에이스 미국 36 국제 액티브 종목을 현재 시가총액 1위로 볼 수 있기는 한데 이런 것들도 쭉 한번 보시면서 이제 네. 이렇게 편식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골고루 섞어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한 가지 종목에 이렇게 올인하는 것들은 조금 조심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럼 월배당 ETF 투자를 통해서 실질적인 노후 생활비 마련하려면 어느 정도 금액을 투자해야 할까요? 자,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기준점을 짰을 때 보통 1억 원 기준을 많이들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내가 1억 원을 매수했을 때 어느 정도 나에게 현금 흐름을 줄 것인가 한번 쭉 수업 때 한번 많은 분들 앞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더니 20만 원, 30만 원 요 정도 준다고 하면 흔들리지 않으시더라고요. 반응이 없으세요. 네. 그럼 어느 정도까지 주면 움직이냐면 한 50에서 60만 원 선이 이렇게 지급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약간 눈동자가 흔들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 살펴본 해당 종목을요 1억 원을 매수했었을 때 예상 분배금을 보게 되면 사실 현금성 자산은 거의 예금 수준이에요. 그래서 뭐 예상 분배율이 2.72%인데 이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 한 22만 5천 원 정도의 매월 분배금을 지급해 줄 것으로 예상한다. 아마 이 정도 가지고는 사실 매력적으로 느낄 분들이 많이 그렇죠. 없겠죠. 자,
자, 근데 아까 분명히 동일 비중으로 섞었을 때 대략적인 분배금 수준이 7%가 넘어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1억 원을 가지고요, 해당 종목을 동일 비중으로 매수하게 되면 내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예상 분배금 수준이 월 64만 7천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적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1억 원 기준으로 한 50에서 60만 원 선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고정 현금 흐름을 창출한다라는 목적을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게 되면 나는 그럼 한 100만 원 정도 한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면 뭐 최소 한 1억 5천에서 2억 사이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한 월 100만 원 정도의 고정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사실 노후 소득원을 확보하는 목적들은 나중에 목돈이 있으면 사실 찾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배당의 유일한 뭐 장점이다라고 한다면 적정선에서의 고정 현금 흐름을 주면서 그리고 시장이 좋으면 일부 주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뭐 추가적인 수익도 좀 가져갈 수 있는 약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뭐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1억 원 정도 매수했었을 경우에 한 5에서 한 6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내가 필요한 자금을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현실적으로 조금 도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뭐 포트폴리오 뭐가 좋아요 이런 것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항상 매수하실 때는 특정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좋지만 특정 시장에서는 또 어떤 종목이 나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뭐 종목을 여러 가지를 가져가는 것보다는 기초 자산을 다양하게 해서 종목을 조금 분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분배율 수준도 혹은 예상 주가의 변동성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분배율이 높은 만큼 리스크도 크게 다가오겠죠? 네, 근데 이제 분배율이 높다라는 건 뭐 시장 이익이 높다라는 것보다는 많은 분배금을 주는데 이게 구조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커버드 콜이라고 해서 콜옵션 매도 포지션이 반영이 돼서 거기에 발생되는 프리미엄을 분배금으로 주는 형태들인데 그 커버드 콜의 유일한 단점은 일단 어느 정도의 시장 성장이 제한되는 그래서 분배율이 높으면 성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적정선의 분배율을 가져가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게 사실 힌트거든요. 전체 시가총액 기준으로 평균을 냈더니 한 6에서 7% 정도 나온다라는 건 그러면 내가 한 중간 정도의 평균을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한 6에서 7% 정도를 목표 기대 수익률로 혹은 목표 분배율로 가지고 운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에서 7%면은 선방한 건가요? 아니요, 그 분배율은 사실 임의적으로 만들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연간 10% 주는 뭐 하나의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모든 자산을 거기에다 투자하면 연간 10%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대신에 이제 가격 변동에 대해서는 하나의 종목이 몰빵한 그쵸. 거니까 그건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여러 가지를 섞어서 비중을 반영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을 때 그래도 이렇게 섞었더니 한 7% 정도는 주는구나. 그러면 예상해 볼 수 있고 실제로 그만큼의 배당이 지급되는지 여부 등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한번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목표 금액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약간 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때가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배당 ETF가 사실 대략적으로 성장성에 있어서는 살짝 좀 이렇게 모자란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너무 좋다 보면 배당 ETF를 선택하신 분들이 배당 ETF를 싹 다 버려버려요. 그리고 나서 다시 성장으로 갈아탔다가 시장이 안 좋으면 또 이만한 배당 ETF가 없다라고 하니까 자금이 또 어디로 흘러가냐면 배당 ETF 쪽으로 흘러가는. 자, 그래서 최초로 투자할 때 사실 목적성을 조금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차익 목적의 투자를 원하는가, 아니면 지속적인 현금 흐름 창출을 원하는 그러한 투자를 하고자 하는가, 이러한 어떤 정도의 목적성이 좀 명확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일한 장애물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않고 어떠한 투자라는 행위를 했었을 때 그 기준이 계속 흔들리면 사실 근간이 없거든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도대체?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계속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투자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기준을 지키는 게 또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돈을 넣으면은 가장 많은 이익을 얻고 싶어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때는 사실 성장으로 가는 게 맞죠. 왜냐하면 네. 잘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파트 투자한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도 아파트의 차익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죠? 거기서 월세 수입을 받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속성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을 때 차익이 큰 형태들은 사실 가격 변동도 크면서 내가 가격이 낮았을 때 사는 그 목적하에 투자를 해야지 이제 성장이 되는 거고, 배당은 그런 형태는 아니에요. 그냥 꾸준하게 그냥 안정적인 현금 흐름 혹은 뭐 이자 배당 창출할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성장이 중심이면 사실 배당은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근데 약간 이제 욕심들이 많은 거죠. 배당도 많이 주고 가격도 많이 올랐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기회가 흔치는 않습니다. 가끔 오기는 하더라고요. 가끔 와요? 네, 가끔 오기는 하는데 그게 흔하지는 않다. 네, 그런 거 보시면 되고. 앞으로 올 기회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도 따지고 보면 고배당 ETF들이 사실 연간 5에서 6% 정도 배당을 줘요. 적지 않거든요. 근데 1년 기준 수익률 보면 20-30% 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흔한 일들은 아닌 거죠. 네, 가끔 그 정도 선에서는 어느 정도 고배당도 받으면서 주가 이익도 생기게 되는 그런 구조가 계속적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 월배당 ETF하고 국내 월배당 ETF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면 좋을까요? 자, 일단은 미국에 있는 거는 당연히 이제 뭐 달러로 사는 것이다, 뭐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언제 해야 된다? 뭐 새벽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잠을 조금 나는 푹 자야겠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국내 월배당이 어떻게 보면 그만큼의 대안이 될 수 있겠고요. 네. 아니면 뭐 미국의 ETF들의 종류가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화면 잠깐 보시게 되면요. 일단 뭐 꼭대기에 있는 게 뭐 티커 SPY, 얘는 그냥 S&P 500 기반의 그냥 성장 ETF입니다. 그냥 비교를 위해서 넣어놨는데, 보통 흔히 말하는 우리가 성장 ETF라고 하는 것에 여기 보시면 배당 수익성이 1.14% 정도밖에 되진 않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내가 직접 투자했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배당 수입은 뭐 SPY라고 하면은 1년에 1.14 정도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제 종목들, 뭐 제피라고 흔히 불리우는 뭐 제피, QYLD, XYLD 이러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뭐 나스닥백 커버드 콜, S&P 500 기반의 커버드 콜, 아니면은 뭐 대형 가치주에다가 커버드 콜을 혼합해서 운용되는 이러한 다양한 전략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뭐 10% 넘어가는 분배금을 주는 종목들도 있고 사실 다양합니다. 근데 배당 ETF를 우리가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자, 미국이냐 우리나라냐 그런 기준보다는 공통적으로 한 가지 가져가야 되는 것은 결국에 내가 해당 종목들을 투자해서 어느 정도의 목표 분배율을 달성할 수 있는가,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보통 우리가 성장 중심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기대 수익률이 몇 %예요로 시작하는데, 배당을 선택한다라는 건 기대 수익률보다는 몇 % 정도의 분배금이 필요한지, 분배율을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의 기준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때문에 보통 만약에 5% 정도의 분배금 주는 것과 10% 주는 분배금을 둘이 합하면 15%가 되는데 내가 5대5로 섞으면 한 7.5%의 분배금을 수령할 수 있겠구나 예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먼저 뭐 미국이든 뭐 우리나라든 뭐 다 좋습니다. 근데 먼저 설정해야 될 것은 내가 어느 정도의 연간 목표 분배율을 가져갈지 그 부분이 먼저 선택되고 거기에 맞춰서 다양한 기초자산들을 혼합해서 운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럼 목표 분배율은 어느 정도로 가져가는 게 가장 좋은가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일단 비교를 했었을 때 각 기초자산의 시가총액 가장 높은 것을 총합으로 따졌을 때 대략적으로 한 6에서 7% 정도 되는데, 자, 그러면 걔가 과연 안전한 것인가? 그쵸. 어떠세요? 좀 알쏭달쏭하죠. 네. 근데 안전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자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들어가 있고, 나머지도 사실 월배당 ETF도 배당은 주지만 결국에는 뭐 주식과 채권에 투자되는 결국 공격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너무 많은 위험성들을 가져가기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그때는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여야 돼요. 자, 그러면 거꾸로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였을 때의 예상 목표 분배율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예금으로 따지면 지금 기준에 연간 2.5%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는 원금 손실은 싫은데 현금 흐름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원금 손실이 없는 ETF 상품을 선택을 하고요. 거기서 예상할 수 있는 1년치의 분배율은 2.5. 자, 그러면 계속적으로 분배율이 높아진다라는 건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어느 정도까지 자금이 옮겨져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연간 6% 이러면은 그냥 안전자산의 50, 위험자산의 50% 정도 섞는데 그 50%를 그냥 S&P 500 나스닥만 가져가도 평균적으로 한 10년 이상 투자하면 평균 한 6% 이상 가져간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월배당 ETF도 한 6% 정도의 어느 정도 뭐 연간 목표 분배율을 가져간다.
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또 그렇게 공격적인 건 또 아닙니다. 예, 그 안에 어떠한 종목들이 편입돼서 운용되는지에 따른 다른 부분들은 있는데, 근데 또 중요한 건 가격을 너무 신경 쓰면 배당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배당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는 분에게 항상 권장드리는 건 가격은 신경 쓰지 말아라. 항상 중요한 건 거기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현금 흐름이다. 그래서 보통 이제 두 가지를 다 욕심부리니까 맞아요. 아까도 이제 목적성에 맞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는데 반드시 중요한 건 목표 분배율을 설정하되 평균적으로 6에서 7%가 현재 상장되고 있는 모든 기초자산 중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그러한 종목들이 그 정도다라고 하면 평균 근처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우리가 항상 중간만 가면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중간 정도가 그 정도니까 어느 정도 힌트는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6%에서 한 7% 정도면 그래도 해볼 만하다. 그 이상도 되는데 그때는 약간의 좀 여러분들이 많이 원하는 주가 이익은 많이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겁니다. 분명히. 주식시장이 또 변동성이 크잖아요. 월배당 ETF 투자하면서 변동성에 대한 대응은 또 어떻게 저희가 하면 좋을까요? 자, 일단 뭐 변동성은 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가 뭐 떨어지는 뭐 그러한 충격적인 이런 상황들도 발생될 수 있는데, 한번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주식은 쌀 때 사는 게 좋을까요? 비쌀 때 사는 게 좋을까요? 쌀 때 사는. 자, 근데 배당도 마찬가지로 비싸게 사게 되면요, 많은 금액을 들여서 생각보다 낮은 배당금을 받게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내가 최초로 투자했었을 때보다 되려 가격이 떨어지면 좋은 이유는, 물론 내가 지금 당장 배당금을 받아서 소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다른 문제지만, 아직까지 이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기회입니다. 왜 기회일까요? 계속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데 배당금은 꾸준히 나오잖아요. 그러면 떨어지는 만큼 계속적으로 재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낮은 가격에 보유 주수를 늘리기 때문에 그만큼의 배당금이 늘어나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나서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 싸게 많이 샀으니까. 그리고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분배율도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배당금도 높아지게 되는 일단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월배당 ETF도 대부분 다 위험 자산입니다. 그래서 나는 원금 손실이 싫어요 판단되시는 분들은 월배당 ETF들 중에서도 이렇게 자료화면 보시면 현금성 자산이 무려 4가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금성 자산만 가지고 그냥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요. 네 종목이니까 25% 비중으로 한번 사봐야지. 이랬을 때 평균 내봤더니 3.73%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오게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있는 코덱스 미국 머니마켓 액티브. 자, 일단 미국자가 써 있어요. 미국. 네. 자, 그래서 그냥 사실상 미국의 단기 채권에 투자되는 ETF 상품인데, 미국인 기준으로는 사실 현금성 자산이겠지만 그쵸.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사실 환율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래도 나는 뭐 달러 자산을 확보해야겠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환율은 올라갈 것이다. 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코덱스 미국 머니마켓 액티브 미국의 MMF를 이렇게 한번 내 포트폴리오 편입해서 운용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금리 수준도 우리나라랑 미국 비교하면 미국이 훨씬 더 높아요. 현재 네. 미국의 뭐 이렇게 단기 채권 금리들은 대략 4%가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 연 환산 분배율이 꽤 높은 편이에요. 5.88% 정도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포트폴리오의 현금성 자산 중 적정 선에서는 이렇게 뭐 약간 좀 글로벌하게 미국의 단기 채권들을 조금 포함해서 운용하는 것도 나름 괜찮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위험하기는 하지만 안전하게 하고 싶은 분들은 일단 뭐 현금성 자산의 월배당 ETF들을 편입해서 운용하는 방법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건 대략 공포보다는 기회다. 그래서 쌓을 때 많이 재투자해서 장기적으로 내 배당 키워야겠다. 이런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은 조금 더 안전하면서도 장기간 운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전달드립니다.